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21대 총선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전히 코로나가 이슈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는 특히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요 키워드를 보면 아직도 이제 코로나가 1위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 지원금 문제,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코로나 감염 추세가 심각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기사화됐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많이 나왔던 어휘가 이제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책임지고서 사퇴를 했는데 이 해당 키워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위원장이라는 어휘도 8번째로 많이 등장했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이슈,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 비대위 관련 문제로 해서 김종인 위원장 관련 논란,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로 했기 때문에 이 어휘들이 많이 나왔고요. 예. 미국도 11번째로 빈번하게 등장했는데 여기도 이제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 관련된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 이것 때문에 미국도 많이 등장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군주의 5가지 이슈들을 선정해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책임지고 사퇴한 문제,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 국민 100% 지급하는 문제,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한 것, 오늘도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그리고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그 주요 용의자 검거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5가지가 이슈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이번 주는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오거돈 부산시장 문제 관련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거돈 시장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데 네. 그 문제부터 일단 얘기를 해보죠. 네네. 사실 이제 오거돈 시장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도 있었지만 이게 사실은 예전에도 있을 법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비슷한 유사한 개념이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 때 몇 번 언급됐는데 보험업계 쪽에는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29건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300건 이상의 징후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 오거돈 시장과 관련해서 일종의 지금 큰 대형 사고 이전에 경미한 사고 비슷한 것들이 이전에 있었다. 처음이 아니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었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또 다시 이제 경찰이 추가 수사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다른 매체들에서도 보면 그런 이전 사안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 사실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제가 하는 일 때문에 부산시에서 의뢰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2018년 11월 중순경이었는데 부산시에서 이제 부산시 시정과 관련된 걸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 의뢰가 돼서 인터넷 댓글의 여론을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였냐면 그때 부산시에서 자그만치 이제 보도 자료였는데 보도를 내면서 회식 사진, 부산시장 회식 사진이었는데 양옆에 이제 여직원을 앉혀두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심지어 보도 자료에 낸 사진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벌어졌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오거돈 시장이 바로 이제 이거 잘못된 관습이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긴 했었습니다. 꼰대 문화 아니었냐? 이런 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사실은 보면 잘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예전에 좀 그런 것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평가들이 많았는데 요 댓글들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심지어 성추행과 연관시키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제안을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서 제안드렸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이 사안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고서 위기 관리에 준하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에 옆에 사진 찍었던 거, 그런 것들을 했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회식 문화 같은 것들과 그런 직장 내 권위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분위기를 반전시킬 걸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여성들의 업무 환경 개선 이슈, 이렇게 해서 바꿔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으면 오히려 위기도 이제 기회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제언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정치권 관련 소식 양대 포탈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네. 네이버는 보수 성향. 네네. 다음은 친여 진보 성향 이렇게 그렇습니다. 갈리는데. 네. 근데 지금 부산시장 오거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오거돈 시장이 잘못인데.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도
갈립니까 의견? 네, 조금 다 갈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는 잘못했다는 의견들이 많긴 하지만 어느 점에서 지적하는가에 대해서 좀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데 일단 네이버에서 분위기를 보게 되면 요즘 이제 그 보수 진영 쪽에서 그 총선 불복 움직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의견을 내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왜 이 사안을 총선 전에 안 밝혔냐? 그렇게 해서 이거 민주당이랑 조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 선동을 하는 내용들이 이거 총선 불복까지 가야 되는 사안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댓글에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네네. 사전에 그 총선 전에 공개되면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민주당이 오히려 이걸 덮은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근데 실제 또 당사자들 피해 당사자가 오히려 동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지금 공개됐을 경우에는 진짜 정치적으로 이제 여든 야든 이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왜냐하면 사실 피해가 주목받아야 되지 다른 맥락에 접근하는 걸 안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야 그렇게 사실은 동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자꾸 이제 진보나 좌파라고 연관 짓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내용들 보게 되면 그 예전 운동권들이 남녀 평등 외치면서 뒤로 성추행하고 다녔다. 이게 사실 네이버에서는 가장 큰 공감을 얻은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진보 좌파 전체를 매도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색깔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좀 입히고자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포털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좀 달랐는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잘못인데 인정했고 이렇게 물러난 거는 뭐 잘 볼 수 있다. 그리고 보수 정당의 성추행 같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뭐 박기태 의원, 전 의원 같은 사례들도 언급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민주당이었으니까는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네네. 그 보수 정당들이었으면 미래통합당이면 드러날 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었다. 뭐 이런 식이었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을 보면 두 번째 공감보다 3배 이상의 12,000개 넘는 공감을 받은 댓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양심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통당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미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사실 다음에서는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공감 받은 댓글이 사과조차 변명처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본인 과실로 인해서 보궐선거비 그 보궐선거를 하게 됐으니까 그 선거비 물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공감 순이었는데 그 3배 정도 차이 나는 공감을 보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다음 이용자들의 성향이 좀 보이는 그런 댓글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사건 관련해서도 그 진영 논리로 좀 나누는 분위기 좀 아쉽네요. 네네. 근데 다만 이제 좀 개선된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 피해자들을 응원하고 피해자 용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예전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게 그 피해자가 증언이 사실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뭐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 같은 거를 뭐 비판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을 법한데 네이버나 다음 모두 지금은 피해자를 응원하고 용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네네. 28일 전국위원회 상임 전국위원회 통과하면 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사실은 첫 번째 관건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직접 수락을 할 것인지 요구를 하더라도 본인이 뭐 고사하면 그만이니까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또 당내에서 어떤 절차를 밟을까가 쟁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이었었는데 그동안 이제 유승민 의원도 뭐 최고위원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반발했었고 뭐 100분 토론 나가서도 그 외부에서 그런 비대위 구성하는 것들 굉장히 반발했었고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리고 또 최고위원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번에 또 그 5선에 성공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부산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그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전에 최고위에서 그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 다 찬성을 함으로써 출범 이제 비대위 체제 출범만 남기게 됐고요. 그리고 그 비대위와 관련해서는 그 기간을 당원 그 미래통합당 당원에 따르겠다 96조인가 이제 당원에 있는데 비상 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이렇게 비대위를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성을 해서
그 비대위를 운영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체로 이제 인지를 하기로는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요때 기점으로 아마래도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1년이나 간다고요? 네, 그런 예측들이 오히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란과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최고위 같은 경우에는 조경태 최고를 제외하고는 다 낙선했단 말이죠. 네, 다 낙선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입김이 가장 센 사람이 조경태 최고위원일 텐데 조경태 최고위원이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 나머지 최고위원에서 다 통과시킨 이런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승민계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네. 그것도 비대위 체제를 1년. 또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는 전권을 달라. 임기는 네네. 무제한이다. 이랬단 네. 말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21대 당선자들하고의 논란이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김종인 체제를 이제 뭐 의뢰하기 전에 당에 있는 그 현역 의원과 당선인자들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뭐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평가들이 굉장히 이제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또 그 한번 인터넷 그런 여론이 좀 어떨까도 또 살펴봤습니다. 네티즌들 평가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그 네이버나 다음 가릴 것 없이 이제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공에 나타난 특성인데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어떤 뭐 정책적인 문제나 이게 뭐 안 될 것이다 이런 뭐 정파성 이런 것들보다는 나이 때문인 게 가장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나이를 얘기하면서 세대 교체가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만 보더라도 그 댓글들 전체를 보면 노인이라는 단어가 네이버에서는 세 번째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서는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이라고 하는 어휘 다음으로는 다 이제 노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할배라는 어휘도 11번째, 12번째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노인, 할배 이런 말이 굉장히 댓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노욕 아니냐 네, 그런 그렇습니다. 이야기 같은데 네. 손학규, 서청원 의원들이 그 본인이 또 비례대표 후보로 앞번호를 받았을 때 네네. 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욕 아니냐 이런 논란이 네네. 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그분들 뭐 늦게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이번에 대거 그 개파 수장이었던 분들까지도 이번 총선에서 다 줄줄이 낙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특히나 민생당 같은 경우 매우 심각했었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오히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세대 교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뭐 노인이나 뭐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히려 요게 약간 반전 요소라고 보여지는 게 김종인 체제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아예 이제 본인을 제외하고 다른 세력들은 굉장히 뭐 30, 40대 젊은 층이라든가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런 발언들이 이제 반전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네티즌들은 네이버나 다음이나 공이 비판이 좀 많았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를 비롯해서 이제 세대 교체 불가에 대한 내용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네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한테 100% 지급의 결론을 냈는데 네네. 그 과정에서 기재부 직원들이 약간 좀 항의하는 모습 네. 혹은 불만 모습 드러내서 네네. 정세균 총리가 경고하고 네. 그건 좀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뭐 그만두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100% 밀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식이 나왔는데 정세균 총리 강하게 여기가 대한민국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에 대해서 문제 있다 이렇게 보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재부는 뭐 이제 알겠다 이렇게 해서 인정하고 이렇게 추진하겠다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아직 그 절차와 관련해서 좀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소득자에게 기부를 받는 방식을 조금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대안으로 내놓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일도 있고 그리고 또 재정이 열악한 곳 같은 경우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국비로만 지원하지 매칭해가지고 지자체랑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요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 기부 방식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많이 얘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진보적인 분들 일부 진영에서는 사실은 세금을 내고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나 이런 것들 다 내고
종부세를 이게 다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부나 이런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사안들 뭐 정부에서는 뭐 5월 13일까지 이제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난관들이 많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예, 뭐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기 생각이나 소신을 말할 수 있죠. 네네. 다만 의결 지휘권이나 행사권을 갖고 있는 곳에서 결정을 하면 또 따라야 되는 게 또 공무원의 생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잘 마련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사실 의견들은 사실 낼 수 있는 거죠. 그 와중에 토론하고 논쟁해서 결론이 난 거니까. 네네. 결론이 난 사항을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하면 그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이렇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지급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오히려 이제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데 오늘 좀 이 도움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그러니까 뭐 발표 비슷한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비대위 수락이다 이런 걸 하면서 당연히 이제 100% 지급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정부에게 더 적극적으로 긴급 명령권 같은 것들을 발의해서라도 빨리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오늘 이후로 가면 야당에서도 조금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방해한다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김종인 비대위 체계제에서 뭐 처음부터 약간의 트러블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쨌든 선거 전에는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선거 끝나고 말을 바꾸면은 네네.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코너는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이경락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주말 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